그 학점으로 주자면 저는 뭐 한 C 플러스 정도. 너무 약한데요? 아니 여기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 그 교통국이 아니라 고통국입니다. 고통국이라고 하는데 자, 사진을 한번 이게 제가 지금 우리 모시는 패널님들한테도 안 보여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네. 뭐 한국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한국 산 같지는 않은데 이게 히말라야 산입니다. 인도가 굉장히 그 대기 오염 국가인데요. 실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3주 정도 전국의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고 자가용 운행을 제한했더니 공기가 너무 깨끗해져서 히말라야 산이 보이는 거예요. 인도에서 3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 교통수단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거 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인 유정훈 교수님이 대중교통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뭐 그 타는 것보다 버스로 다 지동하게 되면 사실 그만큼의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소모도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혼잡도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환경 오염 물질도 덜 배출하고 뭐 이런 거고요. 요즘 이제 뭐 전기차 수소차가 나와서 이게 전기 수소차 사실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지 않지만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전기차 결국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또 전기 생산이 또 화석연료 소비를 또 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환경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수용체를 줄이는 게 당연히 우리 지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대중교통 무료화에 관련해서 혹시 오진택 의원님 네. 어떻게 우리 경기도 내에서 혹시 사례가 있으신가요? 우리 화성에서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무상 교통 지원을 합니다. 9월 21일 엊그저께부터 접수를 받아서 11월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재정이 어떻게 하느냐, 무상교통은 좋은데 재정이 좀 걱정이다. 올해는 이제 24억 예산을 들여서 금년하고요. 내년에는 급수량해서 340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화가 되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제가 찾아보니까 에스토니아의 탈린시가 사실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전면적으로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고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꽤 상당한 기간 동안 했었고 무료화를 시행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기존보다 한 14% 정도 증가하고요. 자동차 이용률은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 대중교통 무료화가 종료가 된 도시이기도 한데 벨기에의 하셀트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3년도쯤 돼서는 시행 전에 한 35만 명 정도 버스 이용객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한 450만 명으로 한 13배 이상 증가한 그런 결과들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말은 절대적인 통행량들이 많았다는 얘기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를 시행한 프랑스 북부 도시 케르크라는 도시에서는 2018년도에 시행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후에 1년 후에 이용률이 기존의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통행량의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수치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경기도민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하면요. 경기도 1인 교통량 수송 분담률이라고 해서 승용차로는 13,777건이고요. 또 버스는 7,200건 정도 되고요. 지하철은 3,000건 정도 됩니다. 택시는 1,220건 정도 되는데요. 또 최근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요. 월평균 승객 대비 원래 급격한 이용객 감소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시내버스 예를 들면
올 초 3월에는 한 40% 감소율이 있었고요. 올 8월에는 다소 완화되어 있는 36.2%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약자 같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의 대중교통 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오진택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진택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교통약자 간에서 이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겉에서 한 200% 정도 확보를 해 있는데요. 특별교통수단에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미 많은 시군에서 목표치를 달성을 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어린이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들 봤을 때 서비스질이 좀 높을 수 있는 방안을 대해서 더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거 외에 혹시 실패한 사례도 있는지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요, 룩셈부르크라는 국가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가 시작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하게 되면서 아까 오 위원장님께서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33만 원, 20만 원 정도 가게에 이제 대중교통 비용이 지출이 나셨는데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각 가구당 한 100유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가 이 대중교통 무료화를 통해서 이제 가게에 이제 오히려 가처분 소득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유정훈 교수님한테 혹시 재정과 개인 간의 복지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현장에서 혹시 연구 용역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하시면서 갈등하시거나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감회가 있으신가요? 한 달에 우리가 교통을 쓰는 돈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학생들만 하더라도 평균 15만 정도는 써요, 한 달에.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또, 근데 또 알바한다고 다니면 더 들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한 18만 원 정도? 그러면 뭐 그냥 줄여서 15만 원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무료화 시켜주면 그냥 우리 뭐 기본소득을 15만 원씩 받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특히 그것도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단순하게 이게 그 당장은 이제 그 재정이 지출이 되지만 이 지출이 곧 이게 사람들의 그 기본소득 관점에서 일단은 현물로 기본소득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요즘 이제 기본소득 논쟁에서 이게 얼마나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지가 거의 이제 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무상교통도 단순히 재정의 어떤 낭비가 아니라 이게 재투자되는 그런 어떤 생산적 복제 개념으로 조금 접근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 경기도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또 어떻게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지 뭐 그 학점으로 주자면 저는 뭐 한 C+ 정도. C+? 너무 약한데요? 아니 근데 이게 근데 A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제 C+이라도 줄 수 있는 그래도 이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도 그래도 경기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그 우리 대기업 종사하는 분들이 진짜 헐뜯 졸라면서 해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는 우리의 노력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그 국가적으로 어떤 재정이 투입이 돼서 이제는 그럼 금방 BA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조금 제가 박하게 점수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이 버스가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맞습니다. 좀 모르는데 그 수요를 쫓아가지 못해요. 네. 아침 같은 경우가 아침 출퇴근 같은 경우가 제일 힘들죠. 한 200m씩 섰으면 차를 하나 놓치면은 20분을 기다려야 돼. 그거 잘못하면 지각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우리 이재명 지사께도 강요교통을 굉장하게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김진당 의원도 계시지만은 매일 그 교통국이 아니라 고통국입니다. 고통국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김진당 의원과 함께 주민의 그 발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그 대중교통 무료화를 해서 실패한 경우도 저희가 조금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벨기에 아까 말씀드린 벨기에 하셀트시가 한 15년 정도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하다가 2014년도인가에 중단을 했습니다. 네네.
뭐 이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과 어쩔 수 없이 연합이나 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논란의 중심이 서면서 이게 조금 이제 대중교통 무료화를 접어야 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됐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적 요인은 2014년도 즈음을 해서 그 앞뒤로 유로존 국가들이 세계 경제 위기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계속 기록하면서 벨기에 역시도 긴축 재정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이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시민 의식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한 15년 정도 이 정책이 쭉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이 대중교통 무료화가 신선하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이 되면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대로 타고 내 자동차는 내 자동차대로 가지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정책의 신선도, 매력도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의식도 같이 이제 뭐 당연하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게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자,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 기사를 경기도 의회에서는 외국어 번역하는 것을 의원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이거 하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이런 게 나왔지?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프랑스가 중고등학교에 20년도 새학기, 2020년 새학기부터 청소년들에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실제로는 그 대중교통 무료화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4세 이하의 아동들한테 무료화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또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 경기도 가임인구 출산율이 0.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 되지 않지요.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와 교통 문제를 한번 복합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정책에 또 경기도 저출산 정책에 교통과 함께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아주대 교통 전문가이시고요. 수도권 교통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유정훈 교수님하고요. 우리 경남에 아니죠. 우리 경기도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우리 김근옥 우리 연구위원님하고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을 내 집까지 특히 서철모 시장님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계신 오진택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날에 항상 건강과 또는 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항상 더불어 직진하고 열정 의원으로 남아있는 김증란 의원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 비판해 주시고 또 가끔은 칭찬도 해주십시오.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